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. 6월 20일 윈팩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번에 유상증자 관련된 공시 내용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 변동폭이 좀 계속 등락폭이 심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좀 영상 업로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꾸준하게 윈팩과 관련된 내용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유상증자 결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볼 거고,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볼까 싶습니다. 그래서 안정적인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는 실적 개선 부분인데,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, 실적 개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업황 분위기,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트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,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윈팩과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유상증자 결과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유상증자 관련된 결과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행 총 규모 금액이 476억 원 정도 청약에 이제 해서 신주가 발행이 되었습니다. 이제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구주주 관련해서 신주 인수권이 물량 배당이 총 이제 5,480만 주 정도 중에서 4,900만 주 거의 한 10% 정도 조금 미달된 것 같은데 그 미달된 부분은 초과 청약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100주 받을 수 있었다면 100주보다 조금 더 청약을 참여해서 신주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을 참여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배정받을 수 있던 뭐라 해야 될까요? 주식 수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초과 청약을 할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아마 주주 배정으로 하게 되었을 때 초과 청약분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주주 배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좀 좋은 목적은 아니죠. 왜냐하면 삼자 유증이라는 다른 외부 기업에서 투자를 받은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주주 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 돈으로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초과 청약까지 해서 5,487만 주 받아서 금액으로 이제 봤을 때는 원하던 476억 원 정도 규모로 청약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좀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476억 원 정도 가지고 돈을 지난번에도 어떻게 썼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, 자, 일단은 자금의 용도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. 시설 자금, 그 다음에 운영 자금, 세무 상환 자금,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, 진짜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좀 화가 나가지고,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476억 원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돈을 쓸 건지 나와 있는데, 자, 우선순위 첫 번째, 여기를 제일 먼저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, 패키징 이제 관련한 사업 부분을 26년도까지 해서 120억 정도 규모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고, 테스트 관련해서 110억 정도 하고, 이게 3순위에 올려놓은 게 채무 상환 자금을 거의 190억 정도를 주주들 돈을 갖겠다는 얘기거든요. 시설 자금 이 각각 개별 이 금액보다 돈 갚는 게 제일 크죠. 저는 이 부분이 좀 진짜 좀 화가 납니다. 왜 주주들 돈으로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빚 갚는 데 사용을 하는지, 그것도 가장 많은 돈을 사용을 하는데 욕은 하고 싶지만 욕은 참겠습니다. 뭐 이렇게 돈을 쓰고 이제 운영 자금으로 원재료 대금을 48억 원 정도 쓴다라고 했네요.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쓰겠다라는 부분인 거고, 여기까지가 이제 청약 받은 돈으로 이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.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뭐 원재료 어떤 것을 사용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너무 또 깊게 얘기를 하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대략적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한다 정도만 파악을 해 두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전에 지금 주가 흐름들에 대해서 좀 복기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.
이제 유상증자가 발표를 하고 나면 유상증자 규모가 발생이 되겠죠.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장될 수 있는 유증을 통해서 주식 수가 발행 수가 정해질 텐데 보통 그만큼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것만큼 가격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갭하락을 하면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. 그리고 바닥을 기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또 한번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냐면 권리락이 걸리는데 이 권리락이 뭐냐면 이 시점에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그 주주분들을 대상으로 이 날짜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할 수 있는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는 신규 투자자들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분들에게 돈을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요인들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 유증을 잘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권리락 당시 때까지 주가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죠. 그래서 이때 유상증자 신규 발행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주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보통 이제 유증을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변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주주분들이시면 되게 좀 심란하겠죠.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면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되는데 실적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윈팩이 지금 대주주가 어떤 기업이냐면 어버브 반도체가 얼마 전에 인수를 했죠. 이 어버브 반도체 자체가 인수를 했다라는 거는 뭔가 사업성이 있고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인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전망산업에 대해서 좀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 오늘은 포인트들만 좀 말씀드리자면 윈팩 같은 경우는 지금 후공정으로 지금 속해 있죠. 패키징. 후공정 패키징으로 관련돼 있을 텐데 현재 제가 생각하는 이 산업 동향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일 텐데요. 결국엔 어버브 반도체를 통해서 갈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재 시장에서 사업을 주업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 HBM이거든요. 그래서 모든 인프라나 인력을 HBM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뭐 후공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외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모두 HBM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외주 물량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또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차트 가격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때 어저께 이제 주가 상승한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이제 어버브 반도체랑 파운드리 협업을 하겠다라고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한 걸로 보여지는데 뭐 또 아니면 이제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시총 1위 엔비디아가 시총 1위 흘러가면서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또 전반적인 분위기가 또 좋은 부분 또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현재는 이 초록색 굵은색 선인 24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격 유지가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하는 흐름보다는 횡보를 하면서 이동평균선을 이격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20일 노란색 굵은색 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. 그러다 보니 항상 이격도를 맞춰가면서 주가가 등락폭을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올라오면서 이격도를 줄이는 방향이 제일 클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지금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이 어디서 구축되는지 확인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3일 이동 평균선 이제 아래쪽에 있는 3일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 각각의 지금 지지 라인이 있는데 제가 기준을 봤을 때는 한 5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두고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좀 긴 추세로 봤을 때는
이제 21년도 3월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주가가 계속 하향 추세를 거쳤었고, 현재로서는 지금 추세가 횡보 추세로 바뀌는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.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고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박스권 흐름이 몇 달 정도 더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하고, 하반기 때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 추세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다른 형태로 가격대로 올라갈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 동향이나 그다음에 주가 변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 영상에서도 윈팩과 관련된 내용들 또 정보 전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